방금 전에 소개받은 유상호라고 합니다. 우리 신정은 실장님께서는 10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YMCA 운동을 말씀드리지만 저는 거기서 한 50년 정도 더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50년, 그러니까 1863년도에 동양상국은 굉장히 따로따로 가는 운명이었습니다.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 이 서양 세력에게 나라가 침탈당해서 굉장히 어려웠고요. 우리는 소위 풍양조씨하고 안동건 씨의 1800년부터 세도 소위 외적 정치가 돼서 부정부패나 삼척의 논란이나 소위 분당 정치가 다 망가지고 대안으로 대원군이 가는 길은 왕권을 복원하는 길이었지 우리가 산업화의 이 성공에 서서 가고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웃 일본은 1863년도 그때쯤 하층 사무라이 부사계급이 이 천황을 다시 중심 세력으로 만들고 도쿠가와 막부 세력을 없애는 작업을 했습니다. 결국은 그 과정에서 산업화 세력화의 어떤 결합을 했고 그 순간부터 동양 삼국의 운명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식민지의 어려움을 받았고 일본은 제국주의 길로 걸어가가지고 지금 전 세계 3위 수준을 끌어내고 있는데 150년 전, 100년 전에 우리가 외적 식민지에 의해서 나라가 침탈당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2013년은 저는 내적 식민지라는 개념을 쓰고 싶습니다. 귀농귀촌이 굉장히 중요하고 귀농귀촌인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지자체나 그런 마을들은 앞으로 살아갈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마을이나 지자체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도 도시에서 못 벌고 돈 쓰는 구조에서 100세까지 살아가는데 결코 순탄한 인생 역정을 가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시골로 가셔서 최소한 자기의 먹거리 그것을 생산해서 가고 도시에서 인생 2기까지 살아가는 그 기간에 있는 것들을 잘 저축해서 마지막 인생 4기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주제는 귀농귀촌 준비 무엇부터 해야 하나라는 아주 막연하면서도 조금 어떻게 보면 건강 주제를 잡았습니다. 우리가 무엇부터 준비를 해야 되고 나한테 맞는 눈높이 귀농귀촌은 무엇이고 성공하는 귀농귀촌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귀농귀촌 준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은퇴 이후에 중요한 것이 제일 중요한 건 건강입니다. 그다음에 가족, 친구 이 세 가지는 유리잔의 유리컵과 같은 존재라서 떨어지면은 바로 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일이 취미가 되고 봉사가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몸과 학습이 이 귀농귀촌뿐만 아니라 인생 후반부 3기, 4기를 살아가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귀농귀촌뿐만 아니라 이 은퇴 이후의 삶의 준비는 가급적 이른 시기부터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의 시점은 40대가 되면은 비로소 집을 장만하고 애들이 어느 정도 마련하고 그다음에 애들 학비 그다음에 결혼까지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게 끝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어르신들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이비 부모뿐만 아니라 40대 소위 중장년층까지 스스로를 준비하는 그런 생활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타적인 생활을 못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결국은 시스템의 변화에 의해서 자식이 우리를 뭐라 그럴까요? 이 돌봐주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상한 문제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찍부터 은퇴 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얼마나 살 수 있냐? 이 30세의 기대 수명이 103.8세입니다.
이제는 50세의 기대 수명이 90.5고요. 이제는 100세 시대가 된 겁니다. 호모 헌드레이드 시대가 온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그 킬로미터라는 데 드냐? 그 삼성생명에서 10억, 홍콩 상하이은행에서 5억 8천, LG경제연구원에서 4억 7천, 국민연금에서 2억 6천에서 7억 정도가 은퇴 이후에 삶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 소위 금융그룹의 소위 공포 마케팅이 숨어 있는 겁니다. 많은 돈을 은행에다 맡겨야지 나의 노후를 보장한다는 얘기는 그분들을 이야기고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적은 돈으로도 충분히 우리의 노후를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해하는,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욕망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욕망을 충족시키는 만족이란 없습니다. 욕망을 줄이고 비워가고 그 다음에 나눠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도시에서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못 벌고 돈 쓰는 구조에서 쓰기는 살아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적게 벌어서 적당히 쓰는 농촌 구조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 통계적인 수치로서 우리 인구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에 55년생이 58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63년이 만 50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1차 베이비 부머 세대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712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베이비 부머가 64년도부터 70년까지 64년도가 인구 가족 계획을 시작한 첫 해입니다. 그래서 70년까지 70년이 비로소 $200 1인당 GDP를 넘어가는 해고요. 75년도쯤 되면은 통일교가 개발이 돼서 어느 정도 미국이 이제 식량 자금률이 90% 이상 올라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55년에서 75년도까지를 우리가 크게 보면 베이비 부머 세대 1차, 2차, 3차인데 총 1850만 정도가 지속적으로 매년 90만에서 100만씩 은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계속해서 일자리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어느 정도 자립을 하는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도시에서는 그게 좀 힘들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 58년 이제 개띠를 예를 들면은 58년 개띠가 56세입니다. 2013년도에 20년에 63세고요. 2040년에 83세고요. 2060년도에는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사망하셨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역삼각형 형태로 가고 그렇다면 연금이나 보험이 어느 정도 해결을 해주지 못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구조로 가는데 이 사람들이 암만 세금을 내도 지금 북유럽의 복지 모델과 같은 위험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이 베이비 부모 1955년도에서 75년도까지 큰 틀의 베이비 부모는요,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해서 인적 자산 능력이 전 세계에서 제일 뛰어난 계층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은퇴 이후에 20년 정도만 더 일을 할 수 있다라고는 나라의 복지 문제나 일자리 창출이나 그다음에 농촌의 문제 모든 것을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유기농 음식을 먹지 않고 먹거리 불안이 결국은 제일 청춘인 사병들의 정략을 부실부실하게 만든다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최근에 중앙일보에 나왔는데 도시 창업의 문제를 다룬 겁니다. 난 다를 거다라고 기사이로 도시에서 창업을 했지만은 페이지좀 다 날아가고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로 도시 창업의 5년 생존율은 10% 이하입니다. 근데 농촌에서 5년 생존율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명확한 근거가 있고 오늘 이제 토론에서도 많이 나올 수 있지만은 농촌으로 가는 것들이 새로운 대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은퇴 자금이 부족한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국민 2명 중에 1명이 국민연금 가입을 안 했고요. 3명 중에 1명이 의료보험 가입을 안 했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노인 빈곤율로 이어지고 노인 자살률로 이어지고 75세 이상의 자살률은 2위인 불가리아보다도 한 15% 많습니다. 전 세계 탑입니다. 농촌으로 가면은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가 가서 적응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때부터 좀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려는데요. 지역 단절 문제를 나를 통해서 소통하는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시민의 라이프 스타일하고 공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도시민한테 안전하고 안심하고 신선하고 신뢰받는 농산물을 공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건 잠깐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의 관계가 우리는 귀농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바로 그 귀농귀촌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관계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귀농 결심기가 있고요. 귀농을 준비하는 준비기가 있고요. 귀농을 이주하는 이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서 적응하는 적응기가 있고요. 지역에서 자립하고 안착하는 안착기가 있습니다. 이 단계가 전부 다 25개의 단계 정도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농이 생각대로 쉽게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치밀한 준비와 교육이 필요하고요. 준비와 교육을 받은 다음에 그것을 현장에서 실천하는 어떤 그 적응 기간도 있어야 되고요. 훈련 기간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통해가지고 결국은 안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런 이 체계적인 준비가 정부 당국에서 시스템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 조금 나뉠 수 있지만은 이런 것들은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 우리 사회에 한 목소리로 제안해 주시고 주장을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귀농 전 단계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귀촌형을 결정할 것인지 귀농형을 결정할 것인지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들어가서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왕따 당하고 갈등지었고 그러다가 도시로 다시 빠져나오는 위험도 10% 이상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 귀농 전 단계에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안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런 지원 시스템도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착을 한 다음에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협력형 소득 모델이나 자녀적 복지 모델을 만들어서 지역 주민과 공동체적으로 같이 잘 살 수 있는 방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금 제안하는 것들이 반농반도사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가는 농사를 지으면서 가는 도시에서 하는 일을 이 시골에서 하면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사회 복원하고 지역사회가 갖지 못한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잃어버렸던 일들이 다시 재생되고 그것이 상업이나 산업 활성화로 되고 지역 활력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를 해야 되는데 먼저 교육받고 귀촌하고 귀촌한 다음에 귀농으로 이어져 가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은 먼저 처음부터 집이나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임대하고 그 다음에 매입하는 뭐 이런 부분들 선 가품정 후 소품정 손태도 하고 선 마을 존중 후 마을 개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감히 여러분들께 제안 말씀드리지만은 돈 가지고 귀농귀촌 하지 마십시오. 돈 가지고 귀농귀촌 하시면은 여러분 돈은 여러분 돈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기꾼들이 여러분들의 돈을 뺏어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유형이 땅 사기꾼, 그 다음에 그 전원주택 주택 공급하는 사기꾼, 그 다음에 묘목 사기꾼 이런 세 가지 유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에 걸려들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 국가 시스템을 신뢰하시면서 같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고요. 저는 3천만 원으로 40년 사는 법이라는 것을 제안하는데 1,000만 원하고 2천만 원으로 주택하고 용지를 임차해서 지역에 적합한지를 보시고 거기서 지역에 적응을 하시고 적응이 된 다음에 사시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적응이 안 돼서 살다가 싸우고 팔고 나오면은 무조건 예를 들어서 만 원에 산 것은 5,500원 정도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그 다음에 1,000만 원 가지고는 이 취미농사를 짓고 이런 것들을 꾸러미 사업으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비농기촌 하는데 좋은 지역이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빨갛게 표시된 이 지역이 비농기촌, 이 북부의 제2자 쪽이라고 얘기하는데 태백산맥, 소백산맥, 지리산을 거쳐서 해남까지 오는 이 축이 비농기촌하기 굉장히 좋은 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0년으로 40년을 살려고 그러면 이제 꾸러미 사업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데 10가족을 여러분들이 후원자로 얻으셔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신뢰를 쌓아서 제일 좋은 건강 방식은 제철 농산물을 제대로 수확해서 제대로 요리해서 꼭꼭 씹어서 즐거운 생각을 하고 드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 100만 원씩 미리 받으려면 1,0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농촌에서 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그러면은 지역사회에서 땅도 소개해주고 그다음에 집도 소개해주면은 그때는 지역사회로 들어오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그때 사셔서 하시면은 같은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20년, 30년 살아갈 수 있고 이런 관계를 가지고 적게 시작해서 적은 규모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취미농에서 시작한다고 하면 많이 벌면 한 1년에 3,000만 원까지도 벌 수 있는데 시골에서 실제로 들어가는 돈은 1,200에서 1,500 정도뿐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주변 마을을 위해서 우리 도시에 있는 그 네트워킹을 위해서 한 1,000만 원 정도는 저축하고 1,000만 원 정도를 봉사한다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자리매김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반동사에 대해서 이제 이 말씀을 조금 아까 드렸는데 이 중요한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취미농을 하시면서 살아가는 거, 도시에서 하는 일을 농촌에서 전파하는 거, 농사만 지으면은 진짜 바보입니다. 저는 병조라고 하는데 병신쫄다라고 얘기합니다. 농의 소득을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진가를 알리고 인정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잘하는 자기가 도시에서 하던 일을 지역사회와 결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시에서 하던 일을 다 팽가치고 농업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농업은 농민들이 잘하는 겁니다. 본인이 이 답이 돼야 되는데 을이 되고자 원하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도시에서 하던 일을 지역사회와 결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농기촌 준비하다 보면은요. 지금 당장 준비하셔야 되고요. 전문가 도움을 받으셔야 되고요. 가족과 함께 준비하셔야 되고요. 농촌에서 할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농촌에 자기 돈 처음부터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그린 투어와 6차 산업. 6차 산업은 1차, 2차, 3차를 결합하는 것들이 6차 산업입니다. 6차 산업이 지금 상표 경제를 만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시의 끈을 놓치지 말고요. 50세 이후는 기촌을 계획하시고요. 45세 미만은 비농을 계획하는 것이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농정이 크게 이제 2000년 이전하고 2000년대하고 2010년대하고 바뀌는데 2010년대는 농경, 농락, 농휴가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세 개가 소위 6차 산업을 구성하는 중요한 것이고 고부가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농촌의 자원을 농익항민이라는 것이 농촌으로 향하는 사람 비농민촌입니다. 농양민이 사업한다. 그래서 농자, 도사라는 말이 나오죠. 농자원을 더하고 도시 기술과 지식을 요구한다. 농가, 도시가 용어를 여기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민하고 지역민이 결국은 같이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같이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도시민의 눈으로 농촌을 봐서 소위 차별화, 다름을 주변에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인식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도시민의 눈으로 자원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시민의 지식과 기술로 농민과 공동 자원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도시민의 관점으로 농촌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도시민이 농촌을 움직이려고 하면 시골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백진도를 불로들이 뽑으려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건 결코 되지도 않을 뿐더러 갈등과 유발하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지역
정서를 존중해주고 지역 사람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변화시키고 개혁해도 늦지 않습니다. 로마에 가서는 먼저 로마법을 따라야 됩니다. 일본에 우리는 국축공예이고 일본은 자주공예인데 일본에서 자동차를 우리 식으로 운전한다면 사고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의 정서와 질서를 지켜준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역의 갈등이 생기는 원인을 보면은요, 크게 보면은 이제 저는 5개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 이웃으로서 상대에 대해서 서로 너무나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귀촌형에 있으면 나는 여기 와서 살기만 하고 주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상대방을 무시한다라고 보여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돈 앞에 서로 너무 욕심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얼마 보조금이나 뭐가 떨어지면은 그거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웁니다. 그래서 다 무너지고 다 없어지는 사례를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이 도시에서 귀농귀촌한 사람하고 시골 원주민하고 완충지대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귀농귀촌 처리회나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작용을 좀 완충지대를 만들어줘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기심입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지사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결 못하는 것.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면은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이거는 제일 무지한 방법입니다. 갈등은 지혜로서, 배려로서, 참음으로서, 인내로서 해결하는 것이지 내가 당신보다, 내가 너보다 얼마나 센지를 보여주겠다. 이거는 해결 방법이 아니라 더욱더 갈등을 심화시키는 방법입니다. IMF 시기와 2010년대 귀농귀촌이 있는데 이거는 자료를 가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갈등 해소하는 방법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아가자린나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가자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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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에서 생활하는데 아는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진 척 할 필요도 없고요. 잘난 척 할 필요도 없고, 있는 척 할 필요도 없고, 나를 낮춰서 지역에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 시골 보통 보면은 75세 정도가 이제 노인정의 막내고요. 60대가 청년회를 하고 있고요. 이런 데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가자리나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갈등은 안 일어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귀농귀촌 6개명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결론 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까 25개 단계에서 이제 봤을 때 처음에 생각하고 교육받고 이주하고 적응하고 안착하고 그래야 되는데 처음에 보면은 농업농촌 농민의 특성과 실상을 알고 귀농귀촌 해야지 성공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꿈만 가지고 귀농귀촌 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의 교육이 많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교육을 꼭 받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업 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됩니다. 근데 농업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데 정부가 농진청의 현장실습 인턴제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김성주 교관님 나와 계시지만은 농진청에서 이 제도를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데 이거는 아가자린나를 좀 잘 외우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족의 동의를 꼭 받으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가 부부 동의만 받고 자녀 동의를 안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라도 장성에 귀농하신 분이 젊은 분이고 애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일산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여자 어린인데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서 쉽게 적응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얘가 학교도 안 가고 계속해서 아프고 살 빠지고 그래가지고 광주에 있는 정신과 병원을 갔더니 부모님 엄마를 같이 모시고 오라고 그러더니 얘 여기서 계속해서 있으면은 문제 생긴다고 다시 일산으로 가라고 의사가 권고를 해서 일산으로 다시 갔습니다. 근데 장성에 땅 사놓고 집 사놓고 다 했는데 그리고 농사 씨 뿌리기까지 했는데
농사는 한 해에 한 번, 1년에 한 번 짓는 거 아닙니까? 다 포기하고 결국은 애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산을 갔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라고 그러면은 부부 동의뿐만 아니라 자녀 동의도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6차 산업을 공부를 하셔서 농촌관광이나 가공이나 직거래 이런 분들 생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생산보다는 판매가 중요합니다. 좋은 농산품을 생산하면은 팔릴 거다라는 생각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좋은 고객을 확보하는 것은 이건 100% 판매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농산물 중심으로 생각을 하지만은 도시에 있는 네트워크나 끈을 잘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계 공부가 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2,000시간 이상 교육과 훈련을 받는 방법이 있고요. 도시에서 전문성을 살리면서 농촌에 연관된 일을 하는 것이 있고요. 부모가 농산물을 생산을 하고요. 자식이 귀농귀촌에서 마케팅하고 판매하고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얘기가 저희가 작년에 2012년에 농촌진흥청에서 귀농귀촌 교육 매뉴얼 제작 과정에 참여해서 설문받고 전문가 FGI 해가지고 나온 결론에서 저희가 유치해서 만든 과정입니다. 그래서 귀농 전 단계에서는 도시에서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치고요. 그다음에 가족의 동의를 받고 한 3평 정도 토가부터 조금씩 도시농업을 하면서 귀농귀촌 갖는 것을 교육받고 이런 것이 성공을 축하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것은 인생의 철학을 바꾸는 일이고요. 저는 안빈낙도와 느림의 미학을 우리 스스로 서서히 몸에다 체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누가 생산하고 누가 판매하는지 이 유통 과정까지 알고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은 건강한 먹거리하고 유체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은퇴 후 40년은 여유와 봉사의 시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농귀촌 준비는 25단계를 하는데 가족의 공유를 더 받고 도시 농업을 서서히 연습해 가는 과정에서